안녕하세요. 유혈비뇨의학과 서울 강남점 길건 원장입니다. 밤만 되면은 이 소변이 마려워지는 야간요는 대체 왜 이렇게 증상이 심한 걸까요?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렇게 불편하실 때 저희가 설문지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7가지 항목이 있어요. 그 중에 뭐 약하게 나온다, 자주 본다, 못 참겠다, 뭐 야간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신데 그 중에 환자분들 체크하시는 거 보면은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야간요 같아요. 야간요 계신 분들이 정말 힘드신 게 뭐 낮에 사실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야간에 밤에 한번 깨면은 바로 잘 못 주무시거든요. 또 연세가 있으시면은. 그러면 밤에 내가 3번만 깨도 밤에 거의 잠을 못 주무십니다. 그러면 낮에 너무 피곤하시니까 낮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셔서 굉장히 그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사실 야간요인 것 같아요. 그럼 이 야간요는 과연 왜 생기는 거냐? 저희가 보통 이제 3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. 야간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소변을 농축을 시켜서 화장실을 안 갈 수 있게 소변이 안 만들어지는 게 정상입니다. 애기들이 태어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, 애들은 밤낮의 기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밤낮으로 계속 이제 기저귀를 오줌을 쌉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갓난아기 때는 엄마 아빠들이 옆에서 계속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이제 뭐 잠을 설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죠. 그러다가 애들이 크기 시작하면 애들도 이제 밤낮에 생기기 시작합니다. 밤낮이 생기면 아침까지 기저귀를 안 적시고 계속 잤어. 너무 좋죠. 그런 것처럼 인간은 그런 발달 과정에서 밤낮이 없다가 어느 순간 밤낮이 생기면서 야간에 소변을 안 만들어지게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밤에는 소변을 안 만들고 낮에 그 소변을 만들고,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소변이 한꺼번에 몰아서 확 나오기도 하고, 또 그 소변이 몸 밖으로 못 나가니까 얼굴이 약간 붓기도 하십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드시다 보면 밤낮의 사이클이 좀씩 깨지면서 밤에 소변을 농축시킬 수 있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. 그러면 정상적으로도 내가 소변을 밤에 정말 300cc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500, 600 밤사이에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한 번, 두 번 화장실 가는 일이 생기게 되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이가 드시면서 밤에 소변을 농축할 수 있는 그 농축 능력이 떨어지면서 소변량이 느는 게 야간요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원인은 나이가 드시면 밤낮의 사이클이 많이 깨집니다. 젊었을 때는 밤에는 굉장히 졸리고요. 그 졸음을 깨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.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잠들면은 안고 가고 또는 업어가도 그 상태로 계속 자죠. 근데 나이가 들으시면서부터는 잠기가 밝아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. 옆에서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잠이 깨게 됩니다. 이거는 그런 수면의 깊이가 낮아져서 그러신 거고요. 다시 또 잠들려고 하니까 어딘가 좀 애매하고 하니까 화장실 한 번 더 가고, 사실 그런 경우는 내가 화장실을 가게 돼서 깨는 거라기보다는 사실 밤에 내가 수면의 깊이가 낮아지면서 쉽게 깨는 게 원인이 되거든요. 이런 경우도 환자분들은 야간요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. 그래서 내가 밤에 수면의 깊이가 좀 약해지는 거, 밤에 수면의 깊이가 낮아지는 게 그런 야간요가 생기는 두 번째 원인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간요가 또 하나 생기는 거는 나이가 드시면 또 전립선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고 빈뇨를 유발을 하거든요. 그러면 낮에도 내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, 그게 똑같이 밤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방광 크기가 좀 작아지니까 빈뇨가 생기면서 방광이 500까지 늘어나면은 사실 안 일어나고 갈 수 있는데요. 내가 200밖에 소변이 참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2번, 3번 정도 일어나시게 되거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유로 야간요가 좀 생기시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야간요를 치료하는 방법은 요 3가지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치료법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밤에 내가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요새는 그래서 야간요만 특화돼서 소변을 밤에 농축시킬 수 있는 항이뇨 호르몬을 복용하기도 합니다. 야간요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된 치료 방법이고요. 효과도 확실합니다. 하지만 그런 약들이 약간 신장이 안 좋거나 그러신 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전해질 수치에 좀 불균형을 일부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있어가지고요. 이런 약을 드실 때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그 담당 선생님들하고 내가 그런 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약을 드시는 게 좋으시니까 아마 그거는 감안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내가 수면의 깊이가 약해지는 거. 사실 요거는 사실 비뇨기과에서 치료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. 이런 것들은
정말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는 건지, 아니면 일어나고 봐서 잠에 깼더니 잠이 잘 들지 못해서 내 화장실을 다시 가는 건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으신데요. 내가 만일 자주 깨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, 수면이 깊지 않은 게 문제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수면 유도제 같은 거를 드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. 보통 수면제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가벼운 진정제 같은 경우 저희가 처방하는 경우들도 있으시니까 두 번째에 해당하시는 경우는 그런 약으로도 일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광 크기가 작은 경우,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방광을 좀 늘려주는 약들도 있으시니까요. 이런 약들은 기본적인 전립선 약만 먹어도 이제 방광을 늘려주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서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. 아니면 그런 방광을 좀 사이즈를 늘리는 그런 특화된 약이 좀 있으시니까요. 그런 것들을 아마 같이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야간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하시면서 한번 치료 약을 드시고 내가 생활 습관을 조금 더 거기에 맞춰가려고 노력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내가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